자,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삼각형에서 그 내저번이라는 걸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삼각형 말고도 뭐 다각형에서 정다각형이면 뭐 내저번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니까 뭐 다른 그림에서 그릴 수 있겠지만 이제 삼각형인 경우에 한번 그려보겠고, 이 성질상 이제 내심을 구해서 이 내심이 중심이 되고 이 변에 딱 맞는 그런 원을 하나 그리는 것이죠. 그래서 각 꼭지점에 이등분선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게 모아지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원을 하나 그리면 되는데, 이 파워포인트에서는 뭐 자체적으로 이 안에 접하는 원을 그리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특정한 각도를 이등분하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컴퍼스를 가지고 어떤 선을 작동하는 원리를 한번 사용을 해서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 도형을 다루는 방법도 한번 공부해 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어서 임의의 사각형, 삼각형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삼각형 하나 그리고 삼각형 모양은 뭐 특정하게 딱 뭐 맞아떨어지는 뭐 30도, 60도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하다가 대충 아무렇게나 이렇게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내접하는 원을 그릴 텐데, 이것도 좀 모양을 좀 이쁘게 하기 위해서 채우는 거는 뭐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렇게 그 투명도 일단 좀 줄여서 작업하기 좋게 하고 채우기 없애는 건 제일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윤곽선은 좀 적절하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 두껍게 해서 이 상태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내접을 그리는 거예요. 그럼 제일 처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꼭지점에 이 내각을 이등분하는 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거 같은 거 그릴 때는 원본은 놔두고 여기다 작업을 할 텐데, 일단 같은 거리만큼 여기 기준점을 중심으로 이쪽 선분에 같은 거리를 찍고 여기도 같은 거리를 찍어서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또 원을 하나 크게 그리고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하나 크게 그려서 그 원이 만나는 두 교점을 잇게 되면 이 꼭지점을 지나는 이등분선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컴퍼스로 이렇게 작도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원리를 한번 사용해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그 원이 하나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원을 하나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동그랗게 하나 그립니다. 크기는 상관없고 정원이면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투명도를 좀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두께를 좀 통일하기 위해서 맞춰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여기에 기준점으로 갖다 놔요. 우리 갖다 놓으면은 이 빨간색 가로 세로선이 딱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꼭지점에서 양 방향으로 떨어져 있는 선분의 같은 지점의 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이 점이 되고 이 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점은 기준선이 지금 없잖아요. 이것도 기준선이 이렇게 있고 원도 기준선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점이 딱 만나는 지점을 내가 눈대중으로 확인해서 여기를 또 찍을 수는 없으니까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 만나는 지점을 기준점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두 개를 선택을 하고 Shift 키를 누르고 이 도형 서식에서 도형 병합에서 이 조각을 누릅니다.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제일 쉬운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기준선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 요 끝선에 기준선이 생겼죠. 근데 이쪽으로는 안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거를 이렇게 늘려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좀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자신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도형을 하나 이렇게 네모 박스를 그리고요. 자, 이것도 투명하게 하고 윤곽선을 맞춰줍니다. 자, 이쪽에다가 갖다 대요. 그러면 이제 빨간 선이 딱 만나죠. 이쪽 모서리가.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선도 맞춰주고 아래 선도 맞춰줍니다. 그러면 이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 꼭지점하고 이 꼭지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을 또 하나 크게 그립니다. 그래서 다시 삽입해서, 자, 이런 것도 뭐 하나 이렇게 그 샘플을 만들어서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투명도를 조정해주고 두께도 맞춰주고,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 D를 눌러서 여기다가
맞춰주고 기준선이 맞았습니다. 다시 여기도 이 아래선을 맞추기 위해서 자 맞았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요 교점을 잇는 선이 바로 이 꼭지점의 이등분선이 됩니다. 내각을 가르는 요 두 개를 클릭을 하고 그렇죠? 자 이거는 또 자꾸 이 근처에 도형이 많으면 이 기준선들을 파워포인트가 어느 도형들을 기준으로 잡아야 될지 너무 복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 사실 좀 적게 하는 게 좋죠. 자 이렇게 두 개를 씌운 다음에 도형 병합해서 다시 조각을 내요. 조각을 내면 기준선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 기준선들 중에 자 이쪽 선하고 이쪽 선에 해당되는 이 점을 잘 찾아서 찍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이 점과 이 점을 잇는 선분을 하나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나중에 작업의 편의상 여기서 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일반 그러니까 삽입에서 도형에서 이런 선을 이용하지 말고 저는 이 삼각형을 쓸 것을 권합니다. 삼각형을 써서 이쪽 선에 맞추고 자 이쪽 제일 안쪽 선에 맞춰야 되겠죠. 안쪽 선에 맞추고 자 높이는 이 선에 맞추고 그 다음에 또 높이는 이 선에 맞춘 그런 이제 도형을 그리는 거예요. 자 삼각형을 그리고 지금 선이 이쪽에 이렇게 대각선이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선이니까 이 선을 빗변으로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측으로 당겨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투명도를 좀 바꿔주고 작업의 편의상 해주고 자 그러면 이쪽 끝선이니까 오른쪽에서 가다가 왼쪽으로 맞춰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잘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이제 눈대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준선이 정확하게 자석처럼 딱 만들어주는 그런 선을 찾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좀 미묘하게 그 사이즈가 달라질 수도 있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정확해도 이게 컴퓨터상으로 이렇게 그 계산을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아주 정밀하게는 사이즈가 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것도 잘 보고 이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잘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선에 지금 맞는 거죠. 이 기준선하고 이 기준선이 지금 통일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쪽의 끝선이 맞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요 위의 끝선하고 또 이 기준선이 지금 맞아야 되고 이제 이런 걸 확인하고 그럼 이 삼각형이 바로 이 삼각형의 빗변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혹시 모르니까 가로 세로 비율 고정을 눌러주고 자 이거를 카피해서 이쪽에다가 붙여 넣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정확하게 붙여주죠. 그러면은 이제 선이 혹시 뭐 이런 데서 만날지 모르니까 좀 작아 보이죠. 그럼 확대를 해주고 가로 세로 비율을 고정해 놨기 때문에 사이즈를 여기 있는 거 말고요. 그 꼭지점 모서리에 있는 걸 사용하면 가로 세로 비율이 깨지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선을 하나 쭉 그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하나 선을 그어서 요 만나는 지점만 하나 하면 요 위에서 하는 거는 당연히 맞기 때문에 하나만 더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만들기 위해서 자 여기 가서 여기도 이런 것들이 다 복잡하죠. 그 기준선들이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이거는 일단 놔두고 자, 여기에서 하나 그려줍니다. 사이즈를 좀 다르게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맞춰주죠. 그럼 아까처럼 요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이 만나는 지점을 잡아낼 거예요. 도형 서식에서 조각을 내주고 그럼 이제 얘는 필요 없고 그다음에 여기 기준선을 또 만들기 위해서 이 새로운 도형을 하나 추가해 주는 게 좋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 또 투명도를 좀 바꿔주고 윤곽선의 사이즈를 맞춰줍니다. 자 키는 맞고 밑바닥은 자 키를 맞추고 그 다음에 왼쪽을 맞추고 오른쪽을 맞춥니다. 딱 정확하게 이건 필요 없고 그러면은 이쪽을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얘를 갖다 놓고 붙여놓고 컨트롤 D 하나를 더 만들어서 똑같은 원이니까 사이즈가 똑같은 원이어야 되죠.
이렇게 하면은 이 교점이 두 개가 나오고 이 선을 이으면 이쪽 꼭지점을 이등분하는, 꼭지점의 내각을 이등분하는 선이 만들어지니까, 자, 이것도 아까처럼 이 두 개를 클릭을 해서 합치고 같이 선택을 하고 조각을 냅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또 복잡한 기준선들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그렇죠? 자, 이 경우에도 내 선을 잘 봐야 돼요. 안쪽 선, 이쪽에 안쪽 선, 이런 게 너무 붙어 있네요. 사실 좀 큰 원을 그리는 게 좋은데 나중에 사이즈가 좀 틀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미묘하게. 이번에는 이쪽 선을 써야 되니까 직각삼각형을 이 방향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투명도를 맞춰보고 윤곽선의 사이즈를 맞추고, 자, 이렇게 됐고, 딱 달라붙죠. 달라붙는 순간에 이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붙어요. 그러면은 이 아래에 있는 선하고 맞는지, 이 끝선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 위에도 이 끝선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맞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도 가로 세로 비율을 고정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걸 카피해서 이쪽으로 붙여 넣는 거죠. 그래서 끝선을 맞춰주고, 좀 작으니까 확대를 해서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러면은 이 만나는 점, 이게 이 접점이 바로 네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원본이 나중에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원을 그려놔야 될 거고, 자, 여기다가 그러면은 이 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의 크기는 뭐 어떻게 결정되냐 그러면, 자, 밑변하고 요 내심까지의 높이, 요 높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이 높이가 얼마인지를 알아내면 됩니다. 그럼 여기를 클릭하면 기준선이 이렇게 되고, 또 이거를 클릭하면 또 기준선이 여기가 되기 때문에 이 높이는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다 씌우고, 또 변형이 있을 테니까 복사를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형을 할 때는 뭐 복사본을 하나 만들어서 해놓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도형 서식에서 병합으로 조각을 내줍니다. 그러면 얘가 하나 나오죠. 얘. 그쵸? 그러면 얘의 높이가 원의 크기죠. 그럼 여기에서 이게 3.88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정확하게 3.88이 반지름이니까 이거를 지름을 하려고 그러면 7.76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7.76짜리 원을 하나 그립니다. 이렇게 해서 7.76 가로 세로 비율을 고정하고 해야 원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투명도를 좀 높이고, 그 다음에 윤곽선을 맞춰주고, 그렇게 돼서 이거를 놓는데, 요 두 개의 이 도형과 이 도형이 만나면서 정확하게 위치가 돼야 되니까, 사실 이것도 여기에다가 정확하게 딱 원래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원래는 사실은 함부로 움직이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정확히 이제 맞춰서 도형을 쓰게 됩니다. 지금 이거를 제가 움직여 버려서 이 높이, 여기 중심 가로선은 이제 못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자,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게 되면 이게 정확하게 내접원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도형 서식에서 윤곽선은 그대로 두고 채우기만 뭐 없음,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선이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뭐 도형은 이제 그린 거예요. 이제 그렸는데, 이제 뭐 수학책이나 아니면 이제 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안에 이렇게 그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수학책 같은 데 보게 되면. 그런 선을 그리는 건 어떻게 그리느냐 보게 되면, 자, 이런 경우에 아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렸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때는 선을 그리는 거예요. 선을 하나 선택을 해서, 자, 이렇게 갖다 대면 여기 점이 하나 생기죠. 이렇게. 그럼 클릭해서 하면은 여기가 파랗게 딱 찍혀 있죠. 그럼 여기 딱 고정이 됐단 말이거든요. 이걸 잡아다녀서 이쪽으로 쭉 옮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것도 좀 빼고,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 선들이 생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파랗게 지금 딱 선이 적혀 있어요. 그럼 이거 카피해서 이쪽에 와서 붙여넣어요. 그럼 정확히 들어가죠. 그러면 이 경우에도 윤곽선을 좀 두껍게 하고, 참고선이니까 약간 얇게 하고, 선의 뭐 유형을 뭐 이런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요 선이 하나 그어져 있고, 그러면 자, 이 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자, 삽입해서 선을 하나 그려요. 여기 점이 찍힐 때 파란 점이 딱 찍히죠. 그럼 끝선을 갖다 대서 이런 데다가 갖다 댑니다. 그럼 선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러면 카피를 눌러서 여기다가 붙여넣어요. 그러면은 여기 정확하게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도 도형서식에서 윤곽선의 두께를 기존보다 약간 얇게 하고 종류를 맞춰줍니다. 그럼 나머지 선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나머지 수는 지금 사실은 기준선이 없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도 자, 꼭지점에 파란색이 됐죠? 그러면은 그거 외에는 여기 만들어지는 게 없죠. 그러면은 이거는 자, 여기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우리 했던 거, 아까는 저기 다른 초안이었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클릭하고, 그럼 여기에 선이 보이죠, 이렇게. 근데 더 이상 기준선이 없잖아요. 그럼 이거를 움직이면 기준선을 맞출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선을 찍고, 자, 카피를 하고 여기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요 선의 모양이 이 다른 선들하고 똑같이 되잖아요. 그럼 아까처럼 눌러서 그 윤곽선을 바꾸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자, 다른 기본이 되는 선을 클릭하고 서식 복사를 클릭한 다음에 이 선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선이 자동적으로 똑같은 모양이 되죠. 그럼 이거를 또 이렇게 잡아서 움직이면 각도가 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섣불리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서 이 가로 세로 비율을 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너비를 조정합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각도가 그 일정한 상태로 확대만 되는 거죠. 쭉.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하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뭐 이쪽에 내가 각도 표시를 하거나 여기다가 무슨 뭐 원점이니 그 다음에 반지름 값 같은 거를 넣어주면 이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그룹핑해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쓸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좋은 점이 이 안에 있는 값들에다가 또 뭐 내가 이렇게 적당하게 뭐 색깔을 줘야 된다. 그러면 또 색깔도 이렇게 입힐 수 있으니까 도형 형태로 만들어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이런 이제 작도법을 여러 가지 응용을 하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기하학적인 그런 이제 도형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